2020년 4월 21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사북에서 있었던 탄광에서 있었던 사북 탄광 사태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경향신문을 너 왜 보니? 라고 이제 누가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향신문을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고 비트는지 그 수법을 알아차기 위해서도 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끔씩은 괜찮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제가 스크랩에서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5.18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달리 얘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캐내기 위해서도 인데요.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KBS 역사저널 그날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차례에 이어서 뭐였죠? 대구 10월 폭동은 일제 경찰이 뭐 순사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항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였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평화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독도를 지켜낸 것인데, 그것을 왜곡하면서 또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경향신문이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이제 그 역사전을 그날에 대해서 백신을 뿌리려고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뭐 미약한 백신이나마 오늘 보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블로그에도 그런 말을 다 예측을 해놨는 게 있습니다만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뻔한 거니까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오늘 프로그램이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의 줄거리만 대충 읽어봤는데 뭐 이런 거죠. 대충 얼개는 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주 4.3 사건,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을 받은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게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주 4.3에 대해서도 설민석 씨가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감성적으로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물을 짜내게 해서 미군과 이승만에 대한 정오심을 키우는 영상을 찍었다면은, 이번에 얼마 전에 찍었는 영상은 보니까 대충 역사적인 얼개는 사건 개요론 말하면서 결국은 역시 이승만과 미군의 포갑이었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저걸로 밥벌이를 하는구나 라는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영상을 제가 토막토막 이렇게 다 보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려고 지금 그 영상을 찍으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자의 영상을 본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예전에 김어준 방송은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하다가 한 5분 정도 보다가 제가 포기해 버렸거든요. 야, 그거 정말 제 비위에 안 맞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거 진압하러 가려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KBS 역사전을 그날에서 또 이제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향신문에서 소개하는 그 줄거리를 대략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건의 개요는 말해요. 말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런 약간의 소요 사태를 빌미로 무차별 포갑을 해서 썰량한 양민들을 학살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오늘이 사북 탄광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이 사북 탄광 사건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북 탄광 사건, 부마 사태, 광주 5.18. 예를 들어서 대구 10월 폭동, 그 다음에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폭동의 3종 세트로 엮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저는 사북 탄광 사건, 부마 사건, 그 다음에 광주 5.18 이렇게 저는 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건이 벌어지는 양태가 비슷해요. 저는 뭐 북한군이 훈련된 특작 부대원이 직접적으로 광주에 개입했다, 사북에 개입했다, 부마에 개입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직간접적으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모든 소요 사태에는 북괴의 대남 통일 전선부가 저는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김일성이라도, 내가 김정일이라도, 내가 김정은이라도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나 같으면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게 개입을 하는 거고 선거에도 개입하고 뭐 다 하는 거죠. 요즘에는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또 뒤집기를 하는데 이 역사전을 그날이라고 하는 그 제작팀이라든지 그 위시한 그 역사전을 제작팀의 그 여자 사회자는 민주노총이더라고요. 이 좌익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런 구라를 치고 역사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자유조차도 공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제가 인간으로 안 보는 거죠. 그냥 싸가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흔히들 남의 나라 한번 침략한 것 없고 하얀 옷만 입고 다니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백의 민족이다. 착취란 없었다.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에 갑자기 일본군이 군합발을 밟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민비를 죽이고 이 땅의 자유를 뺏어가서 식민지를 했다. 그리고 그게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거는 광복군들이 이뤄냈다. 미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미군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군의 은혜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은혜지만 미군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도와준 건 아니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때문인데 미국 때문이라는 말조차도 안 하죠. 독립군들의 활약 때문이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고 이승만이 앞잡이가 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다시 분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군에 의해서 이 땅이 풀려나고 미군이 일본군 마지막 남은 30만 명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미군은 정작 떠나버렸는데 김일성이가 참지 못해서 6.25를 일으킴으로써 미군이 다시 들어왔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김일성이라는 사냥개를 앞세워서 그런 위성 괴뢰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을 악마라고 보는 거예요. 사북 탄광 사태, 지금 역사들 한번 쫙 얘들이 얼마나 바꿔가는지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사북 탄광 사태, 그 다음에 광주 5.18 부마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5.18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갑자기 공수부대원들이 내려가가지고 학생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총을 쏘고 TV에는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20대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은 어디에서 왔죠? 전두환이 시켰다? 전두환은 그때 그런 거 시킬 권한도 없는 자였습니다.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의 정오심을 한 대로 묶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을 석방하라 하는 것도 하나의 분노심을 엮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 공수부대원들이, 계엄군들이 오자마자 광주 시민들을 때렸다고요? 그리고 영화의 화려한 휴가인가요? 저는 화려한 구라라고 봅니다만은 집단 살포를 했다? 없었다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 말고 왜 그러면 군인들이 저렇게 흥분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이 2단계 논리에 들어가는 인간 아닌가요? 무조건 군인들이 왜 저랬을까? 나쁜 군인들,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추적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은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은. 근데 선동에 굉장히 또 취약하니까요. 그 계엄군들이 갔을 때 모여있는 집단 속에 버스가 들어와서 계엄군들을 밟아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타이어를 향해서 한 발 쏜 것. 그게 최초의 발포였습니다. 뭐 집단 발포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엄군들이 시가지에서 정렬해 있는데 간 크게 뭐라고 하나요? 시민군이라고 하나요? 외지인으로 통했던 광주 시민들도 낫을 했다 그래요. 그 시민군이라고 하는 자들이 목에다가 낫을 걸어가지고 위협을 하고 군인들을 흥분시키고 첫 발포를 유도해내는 거죠. 제주 4.3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1운동 사건을 빌미로 말을 탄 기마경찰이 주민들을 했다? 아닙니다. 그 말의 항문을 쇠꼬창이로 쑤셔가지고 말이 흥분되어서 말의 뒷발에 맞은 어린아이가 이
구덩이에 처박히고 그걸 빌미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 왜 쇠꼬챙이를 왜 쑤셨죠? 그 다 활을 돋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뒷발에 맞아는 그 아이조차도 죽거나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자랐다잖아요. 그리고 그자는 제주 4.3은 폭동이었다고 정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르신은.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그거 다 그렇게 선동을 일삼는 거죠. 근데 그 앞전 사건은 보지 않고 다 국가폭력이다라고 몰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약간 시간 갭은 있지만은 제주 4.3 또는 그 앞전에 대구 폭동, 여수 순천 반란, 그 다음에 사북 탄광, 부마, 광주 5.18 전부 다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이었다라고 지금 각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놈들이 고구려라든지 모든 것은 중국의 변방국가, 위성국가였다. 관리하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동북 공정을 할 때는 다 입을 쳐 닫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공산 세력들을 진압했는 것을 민중항쟁이었다, 국가 탄압에 의한 폭력이었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군인들이나 경찰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와, 어떻게 그렇게 묘사할 수 있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제가 깔아놓았던 제도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걸 물려받아야 나라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든 걸 사잡아서 친일로 몰아가는데 좋습니다. 그래,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폭력이라고 몰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반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은 너무너무 썩었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국민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희생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얘들이 바꿔나가는 겁니다. 사북 탄광 사태, 뭐 광주에 대해서는 이미 성스러운 민주항쟁으로 굳혀진 지가 지금 굳혀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런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은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극우로 몰아가거든요. 극우. 그 사람들이 극우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반공을 말하는 사람들. 공산당은 안 된다. 저 공산 독재 전체주의는 안 된다.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극우로 몰아가요. 그걸 또 그대로 따와가지고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어제 제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했던 소위 청년 보수 또는 김세영 같은 사람들 또는 전향했다고 알려진 홍진표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은 또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대한민국 체제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마치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또는 순수한 통일의 의지를 가진 문재양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 4.3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추모사를 읽으면서 먼저 통일을 꿈꾸었던 자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탄압당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는데 공산화를 예찬을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국가 탄압이라고 하는데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힌트를 주는데도 그쪽에 진영에 표를 준다니까요. 이 얼마나 미쳤습니까? 아무리 돈 살포가 있어가지고 돈 받아 먹고 했는 고무신 선거라고 하지만 체제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은 또 역사전을 그날에서 역사전을 그날은 대한민국 체제 뒤집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KBS는 아주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매번 말씀드리듯이 어떤 제가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게나마 오늘 저녁에 방영될 제주 4.3 사건을 또 역사 공정할 저 민주노총, 저 좌익들에 대해서 제가 백신을 뿌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